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류의 여정입니다. 지은이는 오데드 갤로어입니다. 오데드 갤로어는 브라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통합성장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통합성장 이론은 인류사 전체에 걸친 개발, 번영, 그리고 불평등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갤로어는 경제학자로서 일생을 바쳐 얻은 통찰을 세계 각지에 공유했습니다. 2021년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거론됐으며 오데드 갤로어가 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문화의 관성. 절약 유전자 가설에 따르면 진화적인 적응을 한 인류의 선조는 체내의 지방을 비축함으로써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적응이 식량이 풍부해진 현대사회에서는 비만의 핵심적 요인이자 발병과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런 특성이 현대사회에선 불리한데도 여전히 지속되는 것은 인류의 생물학적 특성이 거주 환경보다 느리게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문화적 특성은 생물학적 특성과 구별된다. 문화적 특성은 유전자와 달리 세대 간에 수직적으로 전달될 뿐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전파된다. 사회적 전파는 학습과 모방, 교육, 금기를 통해 이뤄진다. 문화적 특성은 우리의 개념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화적 특성 역시 생활 조건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제도적 변화와 달리 문화적 특성은 주변 환경에 중대한 변동이 닥쳐도 급속한 변화를 거치는 경우가 드물다. 문화적 관성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의 상이한 발전 궤도에서 볼 수 있다. 1871년부터 이탈리아는 하나의 법률과 정치, 경제제도로 통치되는 단일 공화국이었다. 지금의 한반도와 달리 이탈리아의 남북을 가르는 국경은 없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남북 역시 상당히 상황이 다르다. 이탈리아 남부의 1인당 평균 소득은 북부와 비교하면 3분의 2에 불과하다. 미국의 정치학자 에드워드 벤필드는 1958년 이탈리아 남부의 번영 수준이 낮은 이유가 강력한 가족적 유대에 있다는 논문을 내놓았다. 그 주장을 보면 가족적 유대가 강할수록 외부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므로 이러한 경향이 공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협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최근의 증거 역시 이 주장과 일치하는데 친족의 유대가 국가별로 차이나는 것처럼 이탈리아 지역 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핵가족의 강한 결속이 사회적 신뢰와 정치 참여, 여성 노동자의 지위, 지리적 이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에로가 지적했듯이 사업상 거래는 흔히 신뢰에 의존하는데 가족 외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이탈리아 남부의 경우 경제 발전 수준이 북부보다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뢰 수준과 가족적 유대 측면에서 보이는 이런 차이는 애초에 어떻게 나타났을까? 벤필드의 연구 이후 거의 30년이 지나 미국의 공공정책 연구자인 로버트 퍼트넘은 벤필드가 연구했던 그 곤혹스러운 차이를 설명한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를 냈다. 1000년 전의 남부 이탈리아는 봉건적 경제 질서를 강제한 노르만족 왕의 지배를 받았으나 북부 이탈리아는 신성 로마 제국의 멍에를 벗고 상대적으로 자유를 누렸다. 이로 인해 북부에는 더 민주적인 제도가 발전했다.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북부 시민은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기여하며 동료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보였다. 반대로 남부 시민은 위계적 정치체제 안에서 제한적 목소리를 내는 데 익숙했다. 이런 까닭에 북부는 민주주의에 도움을 주는 문화를 길렀고 남부는 봉건 질서를 상기시키는 제도를 유지했으며 마피아의 지배까지 받았다는 게 퍼트넘의 주장이다. 퍼트넘은 신뢰를 높이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문화적 특성인 사회적 자본이 민주주의를 키우는 결정적 자양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세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탈리아 도시의 주민은 지금도 더 높은 수준의 민주적, 시민적 의무감과 신뢰, 경제적 번영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현대적 금융수단의 문호를 넓혀 경제적 번영의 길을 확장하는 데도 이바지했다. 높은 투표율과 헌혈 비율에서 보듯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특징인 이탈리아 북부 시민은 재산을 흔쾌히 은행에 맡기고 외상을 주며 주식에 투자하고 대출을 받는 경향이 더 강했다. 흥미롭게도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이탈리아인의 경우 이전에 살던 지역의 문화적 유산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자본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지속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이탈리아의 남북 간격차는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문화적 속성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문화적 속성이 여러 세기에 걸쳐 지속되며 먼 과거에서 시작된 제도적 변화가 지금의 사회적, 정치적 발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의 장기적 영향이 역사에 남긴 지문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15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럽 중동부를 다스린 합스부르크 제국을 보자. 이 제국은 그 제도의 효율성으로도 유명하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동유럽 지역은 과거 오스만 제국이나 신성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웃 국가나 지방과 비교하면 여전히 통치기관에 대한 더 높은 신뢰와 더 낮은 부패 수준을 보여준다. 이런 지역적 차이는 같은 국가 안에서도 나타난다. 사회적 자본의 지속성이나 결핍을 보여주는 사례는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질긴 유산이다.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사례다. 노예제는 15세기 전에도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존재했다. 하지만 아프리카 노예를 거래하는 대서양 무역시대가 오고 노예무역에 나선 유럽에 엄청나게 늘어난 수요에 서아프리카의 지배자가 대응하면서 납치와 종족 간 분쟁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해당 지역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입힌 노예무역은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의 불신풍조를 부추겼다. 유럽인을 비롯한 외지인뿐 아니라 심지어 이웃과 친척까지 믿지 못하는 풍조가 강해졌다. 아프리카 지역 대중의 태도를 조사하는 독립적 연구 네트워크 아프로바로미터의 조사를 보면 노예무역의 영향을 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는 개인 간 신뢰 수준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예무역이 끝나고 1세기가 지난 후에도 말이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의 지속성은 이민자와 그 후손 사이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환경 조건과 통치 제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유럽과 북아메리카로 건너간 이민자의 경우 여성 노동자의 역할과 자녀의 독립성에 대한 태도는 정착한 지역에서 우세한 태도에 매우 빠르게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가치의 경우 심지어 이민자의 4세대도 출신지의 일부 전통 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적응 과정상 차이는 특정 문화적 가치의 경우 경제적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즉 문화적으로 빠른 적응을 이끄는 요인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상황이 이렇다면 선조의 가치와 전통을 보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문화적 특성은 인류의 환경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수한 요인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제도와 기술, 바다를 건너온 곡물, 무역, 이민 등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새로운 문화적 특성의 출현과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특성이 경제적 성공을 불러올 경우 변화는 더 빠르게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는 기술보다 진화가 느리므로 어떤 사회에서는 오히려 문화적 특성이 발전에 걸림돌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